아무래도 기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 발표 내용이 저거에 대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서 그래서 교수님 시각은 그래서 저 질문을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번 학과 설명회 진행을 맡은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 홍보단체 엘리트이고, 저는 오늘의 진행을 맡은 전자전기공학과 20학번 학생회장 김민수라고 합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의 화학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에 대한 관심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 진행은 학과 소개, 그 다음 분야 소개, 그 다음에 참여해주신 교수님 소개,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남겨주신 질문들과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학생, 학부모 여러분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오늘 진행을 맡은 전자전기공학과 학생 홍보단체 엘리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엘리트는 전자공학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처럼 오늘 같은 온라인 학과 설명회나 혹은 대면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겸하고 있는데요. 저희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postec_EE이니까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많은 콘텐츠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역시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자리에 참석하시진 못했지만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영상을 미리 보내주신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 주임 교수님이신 이정수 교수님의 인사 말씀 영상으로 간단하게 시청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포스텍 전자과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이정수 교수입니다. 먼저 저희 포스텍과 저희 전자과에 관심을 가져주신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자산업은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저희 포스텍 전자과는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유지하고 더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고급 과학기술자를 배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자전기 분야 전 분야에 대한 폭넓은 교육과 전공 과목에 대한 심화 교육을 전수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교수님들이 열심히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자과의 주요 연구 분야로는 인공지능 및 컴퓨터 분야, 그 다음에 차세대 통신 및 신호처리 분야, 저열 및 전력전자 분야, 그리고 반도체 및 양자 컴퓨터 분야를 둘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분야는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독립학과를 유지하고 있지만 저희 포스텍 전자과에서는 이러한 분야들이 서로 융합을 해서 본인들의 핵심 교육, 지식에 대한 교육과 타 전공에 대한 융합 교육을 잘 어울려져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학을 잘하거나 또는 물리를 잘하거나 하는 학생들 중에서 특히 그 응용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저희 포스텍 전자과를 잘 알아보시면 본인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온라인 기타봉을 통해서 학생 여러분의 적성과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학회장 최재현입니다. 전자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과는 무엇을 배울까요? 어떤 친구들은 단순히 전자전기공학 그 분야에 대해서만 배운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자제품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전자전기공학과는 IT 분야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학과입니다. 제대로 전자과에 대해서 감이 잘 잡히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예시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것은 제 스마트폰인데 이것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액정을 보시면 화면이 터치가 되고 그다음에 지문 인식도 가능합니다.
이것에는 반도체 분야의 디스플레이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연상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보드의 구성 요소인 직접 회로는 VLSI 기술이 사용되었고, 이들은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내부 반도체를 이용한 디지털 회로를 구성하는데 컴퓨터 공학적 설계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술 또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컴퓨터 공학은 이뿐만 아니라 이 내부에 존재하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 근간이 되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의 원시적인 목적이고 아이덴티티인 기능인 통신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사용됩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제가 간단히 생각나는 것들만 해도 이 손바닥만한 전자기기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전자공학 기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수많은 기술들이 전자공학의 매우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루는 분야가 넓다는 것은 전자과의 특징 중 하나이며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에서는 이를 크게 6가지 공학 분야로 나누게 됩니다. 네. 이어서 안녕하세요. 전자과 홍보부 이찬입니다. 지금부터 포스텍 전자과의 6가지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야는요, 제어 및 전력 전자인데 이번에 과학 상자나 아두이노 등의 키트를 많이 다뤄본 친구들이라면 아무래도 모터, 로봇이 꽤 익숙할 텐데요. 학교에서 기술 시간이나 소프트웨어 실습 시간, 그리고 베이킹 교육에서 접해보았을 로봇팔이나 전원 장치 등에 대해서 다루는 분야가 바로 제어 및 전력 전자입니다. 간단하게 드론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핏 보면 드론은 이제 상승하고 나아가고 방향 전환하고 돌고 그런 등의 단순한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정보를 센서를 통해 받아와서 3가지 연산으로 조절하는 그런 복잡한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드론입니다. 현대 산업 사회의 고도화에 따라서 이제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제어 및 시스템과 그런 같은 공학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어공학 분야에서는 자동 제어 및 자동차 관련 기술 개발과 새로운 제어 이론의 개발을 목표로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용 분야는 다음과 같고요. 혹시 최근은 아니긴 한데 현대차 광고 중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 영상이 있는데요. 이 로봇은 이제 움직임이 상당히 정밀하게 제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어 및 전력 전자가 극도로 발전하면 이와 같이 CG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어공학에 대해 관심이 생기셨다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유튜브 채널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정보통신 및 신호처리 분야인데요. 학교에선 기술과 가정 수업이나 과학 시간에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 들어 다양한 매체에서 각광받는 기술인 5G 또는 IoT에 관해 다루는 정보통신 및 신호처리 분야는 정보통신 기술의 핵심으로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신호와 데이터를 얻고 이를 압축 처리하고 전송하거나 송수신하는 기술에 대해서 배웁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요 연구 분야로는 최근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5G와 비욘드 이동통신, 이미 우리 주변에 스며들어 만연하게 사용되어 있는 4분 인터넷, 그리고 지속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머신러닝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동통신 관련 기업, 4분 인터넷이 적용되는 기기를 다루는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기업으로 진출하거나 계속해서 공부와 연구를 지속하는 등의 진로 방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컴퓨터 공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과의 컴퓨터 공학 분야가 있다니 좀 신기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실제로 컴공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C, 파이썬 등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보다 전문적인 전공 수업을 토대로 머신러닝을 비롯한 전문적인 연구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컴퓨터 공학 분야는 크게 컴퓨터 응용과 컴퓨터 설계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과의 컴퓨터 응용은 컴퓨터를 이용해 디지털 아날로그 하드웨어나 지능 로봇 등의 실시간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는 컴퓨터 설계 분야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능률적으로 설계를 진행합니다. 컴퓨터 응용 분야에서 인간의 지각과 지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머신 인텔리전스를 중심적으로 저희가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반도체 설계 자동화 연구 랩과 같은 다양한 인기 랩들이 활발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컴퓨터 설계 분야에서는 로봇, 드론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자기기가 활용되는 인베디드 시스템,
그리고 이를 프로그래밍하는 기술과 프로그램 최적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컴퓨터공학 분야에서의 학사 과정 이후에는 반면 반도체 기업, 전자와 컴퓨팅 관련된 기업들로 진출하거나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진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소개는 저희 다른 부원이 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자과 홍보부 하시현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이미 전자기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빛은 대표적인 전자기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자기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와이파이나 무선통신 모두 전자기파를 이용한 통신들입니다. 전자기파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면 더 빠른 인터넷 통신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럼 이런 전자파를 일으키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교류 회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는 전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 생기게 되는데 회로에서 전자를 가속시키기 위해서 캐패시터와 인덕터를 사용하여 전자기파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 전자파의 산란과 복사, 전송, 안테나 설계, 레이더 등을 주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주제가 조금 생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분야는 미래 사회에서 가장 각광받을 분야 중 하나로서 정보통신 서비스의 다양화로 인한 새로운 전파 환경과 기기가 요구되고 있고 우주과학이나 국방, 또 환경 관련 등 새로운 연구 주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자기파는 겉으로만 보았을 때는 딱딱하고 지루해 보이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 전자전기공학과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연구 분야이기도 합니다. 다음 분야는 반도체 및 양자전자 분야인데요. 전자과의 꽃이라고 불리는 반도체와 양자전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라는 것을 들어봤겠지만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성질을 가진 물질을 반도체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물리 과목을 들은 친구들은 도핑을 통해 P나 N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고 이 둘을 여러 개 이어 붙여 전류의 흐름을 조작한다는 내용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기 신호로 작동하는 스위치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건데요. 스위치를 통해 전류의 흐름을 조절하여 0과 1의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들어왔을 트랜지스터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 스위치, 그런 반도체의 예시입니다. 이런 반도체의 크기는 작고 저장 공간이 크도록 집적도를 향상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앞서 언급했던 기존 트랜지스터의 단점을 더 보완하고 또 집적도를 훨씬 더 월등히 높여 개선한 모스펫이라는 것이 개발되었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인정받은 연구를 진행한 개발자가 바로 한국인 강대원 박사님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들도 전자과에 와서 공부와 연구를 지속하여 이처럼 반도체 분야에 한 획을 긋는 멋있는 연구자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분야로 초고밀도 집적 회로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행을 갈 때 짐을 어떻게 챙기시나요? 필요 없는 것들까지 들고 가서 짐만 되지는 않았나요? 네, 초고밀도 집적 회로 분야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잘 배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짐을 쌀 때에 몇 개 안 되는 짐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해서 겨우겨우 정리를 하게 되지만 이 짐이 1000만 개나 엄청나게 많게 되면 효율적으로 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예요. 따라서 이 분야는 가격이나 전력 효율성 등 어떤 것도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많은 짐들을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네, 이제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초고밀도 집적 회로를 줄여서 VLSI라고 하는데 Very Large Scale Integration의 약자로 초고밀도 집적 회로 분야는 앞서 반도체 파트에서 설명했던 스위치를 이용해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칩을 설계할 때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설계 구조를 찾아내는 분야입니다. 네, 더 자세히 본다면 새로운 집적 회로 칩을 설계하고 제작한 후 그 성능을 측정하는 분야나 또 집적 회로 칩의 시스템 설계를 자동화하기 위한 분야, 소자나 전송선 모델, 신호 보전성 등의 연구 분야로 구성이 됩니다.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최근 애플에서 출시한 5세대 맥북의 성능이 기존에 비해 월등히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의 칩 때문인데요. 그 애플은 M1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이 칩을 무려 16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사용되었고 또 애플 수준 전력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대비 CPU 성능을 보여줍니다. VLSI 분야에서 연구한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M1 칩입니다.
여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VLSI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도체는 모르더라도 삼성에서 몇 나노 공정이 어쩌고 저쩌고 것을 개발했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건 우리가 써야 할 짐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짐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더 많은 짐을 셀 수 있어서 효율적이겠죠. 마찬가지로 VLSI에서도 반도체 자체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서 더 많은 또 더 빠른 연산 속도를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에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작과 연구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마쳤고요. 다음으로는 교수님 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학과 소개와 분야 소개는 잘 들었나요? 혹시 듣고 있으면서 궁금하던 질문이나 혹은 저희 엘리트 부원 또는 교수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유튜브의 실시간 채팅을 이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세 분의 교수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저희 전자전기공학과 홍보를 담당하고 계신 정윤영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잠시 급한 일로 자리를 비우신 것 같아서 먼저 전요셉 교수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잘 들리고 있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또 귀한 저녁 시간, 중요한 저녁 시간을 내서 이런 이공계 대탐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2020년부터 흥국공과대학교 전작과 조교수로 와 있는 전요셉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작과에서 실제로 포항공대 전작과 08학번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학부부터 석사, 박사까지 모두 다 마친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항 생활을 벌써 한 10몇 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런 이공계 대탐험 통해서 여러분 궁금한 분들도 좀 편하게 질문을 하고 저희도 최대한 성의성의껏 대답을 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잘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자세한 소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잠시 자리를 비우셨던 정윤 교수님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잘 되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의 정윤영이라고 합니다. 옷 갈아입는 거 깜빡했다. 저 혼자 옷이 튀네요. 옆에 옷이 있었는데. 네. 네, 저는 지금 전자과에 부임한 지 한 7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저희 이제 학과에서 아까 이제 우리 엘리트 학생들이 재미있게 소개를 잘 해줬는데 어떻게 하면 반도체 칩을 더 잘 만들지, 더 빠르고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적은 전력으로 더욱더 많은 가치를 우리한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반도체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따가 이것저것 편하게 또 우리 얼굴 보지 않으니까 좀 더 부담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다양한 질문들 주고받으면서 유익한 시간 오늘 같이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소개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이재우 교수님 소개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설명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홍보부 엘리트 분들도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3월에 부임한 풋풋한 신임 교수 이재호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도착한 지는 그러면 이제 한 4달 정도 됐는데 너무 여기 시간들 재밌게 잘 즐기고 있고요. 저는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인공지능을 좀 더 빠르고 좀 더 에너지를 적게 쓰고 조금 더 이산화탄소도 덜 배출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이에 관해서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도 자세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의 메인 세션이라고 할 수 있죠.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살짝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지 실시간 채팅이 올라오고 있지 않은데요. 친구들 듣고 있다가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생기면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와 교수님들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테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Q&A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학생들에게 사전에 수업을 받은 사전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제가 정윤영 교수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혹시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어떤 진로를 갖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진로는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쉽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공학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업체에 가서 우리가 학부 기간 동안 익힌 그런 지식을 잘 발휘해서 더 좋은 전자 관련 기술,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바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택할 수 있는 쉬운 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산업체에 가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학부만 마치고 가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고 싶다라고 하면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까지 진학을 해서 더욱더 전문성을 갖추고 난 다음에 가는 길도 있고, 그리고 꼭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라고 해서 전자 관련된 분야에서만 활약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전자공학과에서 요즘에 전자공학 분야가 우리 실생활에 워낙 널리 퍼져 있으니까 꼭 그런 기술적인 일 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경영이라던가 컨설팅이라던가 아니면 심지어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어떤 그 법률 분야라던가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활약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실제로 알고 있는 전자전기공학과 선배도 지금 미국에서 컨설팅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자전기공학과가 요새는 워낙 많은 분야에서 IT 관련 인재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컨설팅이나 경영 관련 진로도 있다는 점 꼭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으로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그럼 지금 김희정 친구께서 올려주신 포스텍 학생들의 해외 체험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알기로 지금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하시연 친구가 나중에 단기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시연 학생이 답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자과 홍보에 소속돼 있는 하시안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학교의 자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단기 유학이라고 말하는 외국에 있는 다른 학교에 이제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특히 저희 전자과 같은 경우는 학과에서 장학금을 추가로 더 줘서 그러던 가지고 외국에서 한 학기를 멋있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저도 다른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내년 1학기에 단기 유학을 고민을 하고 있어서 학교에 오면 다들 친구들이 뭔가 장기 유학에 대한 계획을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단기 유학 같은 기회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포스텍은 작년부터 계속 매년 꾸준하게 단기 유학을 해외로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해줬으며, 이번 2학기, 그 다음에 내년 1학기부터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 이전처럼 단기 유학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이름이 봄나물이네요. 봄나물 친구께서 올려주신 포스텍에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저희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기억에 남는 연구가 무엇인지 교수님들께 여쭙고 싶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그러면은 전요셉 교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굉장히 앞에서도 소개를 잘 해줬지만 이제 다양한 전공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지금 통신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통신이라고 하면은 뭐 소위 저희가 이제 4G, 5G, 이제 향후에는 6G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러한 통신 기술들에 쓰이는 그 알고리즘도 개발하고 그런 성능 테스트를 하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통신 연구를 하면서 뭐 이제 기억에 남는 연구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저에게 스스로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개발한 기술들을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이렇게 가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관심 있게 이 기술을 들어주고 또 이 기술 한번 지금 현재 저희가 구현되어 있는 5G 기지국에 넣어보는 걸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런 얘기들을 이어갔을 때에 굉장히 전자공학자로서 많이 저희가 뿌듯함을 느꼈고요. 뭐 저를 포함한 저희 연구팀이 모두 다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 성능 향상에 어떻게 보면 저희 스마트폰을 좀 더 통신을 빠르게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피부로 체험할 수 있었던 귀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또 그걸 제외하고도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뭐 각자의 분야 안에서 이미 뭐 실생활에 적용되거나 굉장히 산업에 임팩트가 있는 연구들을 많이 수행하고 계시고요. 아마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할 때에 좀 더 큰 의미를 느끼고 좀 더 보람에 남지 않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5G가 되는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쩐지 포항에 가면은 인터넷이 잘 된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뒤에 이런 교수님들의 연구가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또 감사하게 되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는 우리 이승원 친구가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 진학 시에 화학 성적도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거는 우리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때 반도체 공학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단일결로 학교가 잠시만요. 학과가 없는 상태로 입학을 하기 때문에 이 답변은 저희보다는 입학팀께 여쭤보시면은 보다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다음 질문은 이름이 상당히 귀여운데요. 안창만두 친구가 올려준 질문인데요. 질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포스텍 학부생들과 교수님들의 관계가 어떤가요? 소수정의 학교인 만큼 분위기가 다른지 여쭤보고 계시는데요. 혹시 이거는 정윤영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학생 나름일 수도 있고 교수님 나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학생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학교에 오게 되면 학부생 입장에서 보면 교수는 뭔가 가르치고 뭐 강의하는 사람인 거는 맞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 입장에서는 하나의 리소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 입장에서는 교수한테 최대한 많은 거 배우고 교수한테 최대한 많은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조언을 얻고 어떻게 보면 최대한 많은 거 뽑아서 본인들이 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 아니면 대학원 다니는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성장하는 기회를 스스로 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그런 거를 스스로 잘 찾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좀 뭔가 거리감 같은 거를 느끼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딱 한마디의 문장으로 뭐 포스텍에서는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 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교수님 한 분당 어사인되는 학부 지도학생 수가 확실히 타 학교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지가 갖고 있는 교수님, 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잘 짝짝꿍이 맞는다면 정말 좋은 관계가 잘 이루어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제 지도학생으로 뭐 배정이 됐다가 뭐 한 회사 간 지 2, 3년 이상 지난 친구들도 뭐 지금도 여전히 뭐 가끔 가다가 연락 주고받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뭐 꼭 어떤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좀 나이 어린 친구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제 나의 뭐 동료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가깝게 뭐 친근하게 잘 하려고 하는 친구랑은 굉장히 긴밀하게 잘 친하게 지내고 있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친구들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혜님 친구께서 지구공학, 생명공학 혹은 인문계열 등 다른 계열과 연결되는 공학 분야도 전작과 내에서 다루기도 하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교수님 계실까요?
네, 지금 자원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이재호 교수님께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저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서 이제 딴청 피우면서 대답을 좀 피하고 있었는데 제가 걸렸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어떤 신호를 처리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신호에서 다른 정보를 뽑아내는 그런 식의 신호 처리를 저는 주로 하고 뭐 그 중에 한 가지를 인공지능에 좀 중점을 기울이고 있는데 뭐 지구과학이나 환경과학 거기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항상 뭐 온도 뭐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일들도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뭐 그 멀리 있는 곳에서부터 뭐 센서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전달받아서 그거를 처리해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저는 이 과정은 우리가 전자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 교수님들이랑 좀 콜라보레이션 할 기회가 좀 많았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래서 아마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들과 실제로 교류를 해본 전자과 교수님들을 아마 반드시 찾을 수 있으실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저는 전자과 학부를 선택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제가 뭐 하고 싶은지 잘 몰랐었는데 저는 여기에도 관심이 있고 뭐 수학에도 관심이 있고 컴퓨터에도 관심이 있고 막 이것저것 관심 있는 게 가장 많았는데 근데 전자과를 가면 사실 어떤 거든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전자과로 진로를 선택했던 제 약간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아마 질문 주신 분도 원하시는 것을 전자과 안에서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실제로 사실은 제가 어느 분야에 갈지 몰라서 전자과에 진학하게 되기도 했는데 네, 교수님과 같은 이유로 전자과에 왔다니 뭔가 기분이 좀 신기하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는 우리 만봉래님 친구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장래희망이 머신러닝 전문가인 경우 컴퓨터공학과가 아닌 전자전기공학과에 진학해도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전자전기공학과의 경우 어떤 소양을 학생을 뽑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거는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신 이재호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저는 사실 그 전자과에서 인공지능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자과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제 양해를 해주시고, 일단 저는 되게 역사 막 이런 역사책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막 인공지능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막 최초 인공지능이 뭐였나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뭐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1951년에 그 클로드 셰넌이라는 유명한 전자공학자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제 로봇 G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미로에다가 그 G는 모르는 어떤 미로에다가 그 로봇 G를 놓으면은 얘가 알아서 막 길을 찾아가는 그런 로봇 G를 만들었는데 결국에 그 안에는 뜯어보면 이제 그냥 뭐 우리가 컴퓨터라고 부를 만한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약간 복잡한 회로 많이 들어 있었던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약간 인공지능을 하려면 전자과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애초에 가지고 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 2022년에 전자과에서 인공지능을 한다는 점의 가장 뭐 큰 매력은 이제 전자과에는 워낙 다양한 것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이 점이 저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전자공학에서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디지털 전기 신호로 또 바꾸고 거기에 연산을 가해서 정보를 뽑아내고 필요한 것에 통신으로 전송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큰 그림을 보고서 뭔가 더 낮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연구 분야인데요. 뭐 좀 더 약간 효율적으로 빠르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그 시간 절약을 여기 한 분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다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좀 더 커다란 좋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큰 그림을 보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전자과에서 인공지능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점에서 분명히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자과 뭐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사실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많이 해보는 스피릿이라고 지금 단계에서는 생각을 해요. 이제 결국에는 뭐 수학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뭐 컴퓨터 뭐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건 저희가 들어오면은 사실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근데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내 스스로 한번 좀 만들어 보고서 이거를 돌려보고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뭔가 트라이를 해보는 그런 스피릿이 가장 키 덕목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학생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정신을 지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은 김희정 친구께서 남겨주신 생소한 인공지능학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학부 과정에는 인공지능학과가 따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대학원에 인공지능 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지금 답변해 주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관심 있는 학과가 있으면은 그 학과 홈페이지에 가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했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확인한다면 친구에게도 뭔가 도움이 되는 정보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내 재수생 비율과 반수생 비율, 그리고 반수생은 반수하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학생들과 실제로 같이 지내는 엘리트 부원들이 답변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직 들어와서 한마디도 못한 찬이가 답변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재수생. 제가 저희 학과 친구들을 여러 명 만나봤는데 아무래도 재수생과 반수생이 좀 꽤 있는 편입니다. 보통 이제 다른 타학과, 공대, 기계공학과 이런 곳에서 와서 오시는 편이고요. 반수로 주로 많이 해서 오시고, 그런 이유를 많이 들어보면 좀 그 다른 학교에 대한 비하의 의도가 있는 건 아닌데 그 학교에서 하는 그런 연구들이 본인과 맞지 않았다, 그런 것들 때문에 네, 많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수생분들도 아마도 네, 그랬을 것으로 추정하는 게, 제 주변에 재수생을 잘 없어서 모르겠지만 타 학과 재수생들 보면은 대부분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려고 네, 늦게 이렇게 학교에 입학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답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학생이 포스텍에서 다른 학교로 반수 혹은 재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우리 포스텍으로 오는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두 가지 경우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년간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다른 학교에서 오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정말 인문 계열이나 뭐 의대 진학을 목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포스텍에서 다른 학교로 가는 경우는 많이 못 봤습니다. 대신에 이제 다른 학교에서 오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토마토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로봇공학 관련 진학 생각 중인데 로봇공학과가 있는 학교가 얼마 없어서 기계공학과를 생각 중인데 혹시 로봇공학이 전자공학과도 관계가 클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혹시 이거는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교수님이 계실까요? 제가 아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조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로봇공학의 경우에는 학생이 질문해준 내용처럼 보통 로봇공학과가 따로 있지 않는 경우에는 기계공학과에서 또 많은 교수님들이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전자과에서도 이런 로봇공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저희 학과에도 실제로 이런 로봇을 다루는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전자과에서 로봇공학을 다룰 때는 어떤 좀 기계적인 그런 부분을 다룬다기보다는 조금 더 그 로봇을 제어하는 측면에서 어떤 뭐 제어의 이론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신호의 처리라는 측면이라든지 좀 그런 쪽에서 로봇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에 내가 좀 더 어떤 펀더멘탈한 부분에 기여를 하고 또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사실 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처리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전자과가 맞는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포스텍에 올 때 로봇공학자를 꿈꾸고 학교에 진학을 했는데요. 저도 전자과에 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방금 전유석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그런 기계적인 부분도 좋지만 뭔가 로봇을 제어하고 그러한 이론적인 부분을 좀 더 연구해 보고 싶어서 제어공학을 공부할 수 있는 전자과로 오게 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학생이 자신에게 맞는 로봇 안에서 분야, 예를 들어서 조금 기계적인 부분 아니면은 이론적인 거나 제어와 관련된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맞는 학과에 진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텍 기계공학과 설명회도 며칠 뒤에 있으니까 그때도 참석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우리 김소연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전자전기공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사실 이거는 어느 분께 답변을 맡겨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랑스러운 포스텍 합격생인 하시연 친구가 답변을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뭘 했는지를 생각해보니까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모든 공부를 하기 위한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든지 선배들이 하는 말이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나 과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가서 어떻게 뭘 배우겠냐. 그래서 뭔가 기초를 탄탄히 공부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당연히 수학 공부나 과학 공부 이런 걸 열심히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 공부랑 별개로 뭔가 관심 있는 분야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또 요즘은 저희 학교에서 레큐멘터리라고 교수님들의 연구를 소개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형식의 짧은 영상들을 올리곤 하는데,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뭔가 이런 연구 분야도 있구나 하면서 좀 식견을 넓혀 나갔던 것 같아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답변을 약간만 추가하자면은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는 기계공학과 진학이었고 포스텍에 와서 전자전기공학과로 지망학과를 바꾼 학생이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해보면서 시연이가 말한 것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 기초를 탄탄하게 쌓고 다양한 것들에 대한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몸이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제가 포스텍에 입학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다음은 지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많은 대학에 반도체 공학과가 생기고 있고 우리 포스텍도 올해 입시 때부터 반도체 공학과가 새로 생겨서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는 조혜님께서 남겨주신 전자전기공학과와 반도체공학과에서 다루는 반도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거는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신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자공학과 소속이기도 하지만 지금 반도체공학과 소속이기도 해서 내일 늦은 오후에 또 반도체공학과 우리 이공계 대탐험에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최소한 포스텍 반도체공학과에서는 전자공학과에서 배우는 반도체와 반도체공학과에서 배우는 반도체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같아요. 저희는 거기에 크게 차이를 두려고 하지는 않고 있고요. 우리 오늘 많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자공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발전도 많이 했고, 공학 중에서는 역사도 굉장히 깊기 때문에 분야가 굉장히 좀 방대하죠. 그런 곳에서 가르치는 학습하는 반도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기초적이라는 게 꼭 수준이 낮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학생 입장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그런 지식들 위주로 이제 학부 때는 학습을 하게 된다면 반도체공학과라는 곳에서는 반도체라는 분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전자공학과에서 배우는 반도체에서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내용, 어떻게 보면 전자공학과에서라면 대학원에 와가지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학부 과정에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전자공학과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반도체와 관련된 실험, 실습 같은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추가해서 집중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네, 일단 교과 과정 측면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반도체공학과에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내일 오후 5시인가부터 이제 반도체공학과 이공계 대탐험도 진행이 되는데 그때 참석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반도체공학과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학생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답변 참고해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진진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거는 친구가 되게 자세하게 잘 알아본 것 같은데요.
전자전기공학과 새내기 연구참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진행하게 되는지 여쭤보시는데 네, 이거는 실제로 세연참을 진행하고 계신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럼 저는 안 이것도 했습니다. 저밖에 안 해봤나 보네. 예. 우리 학과에서 진행하는, 우리 학과에서 진행하는 거죠? 네, 새내기 맞습니다. 연구 참여. 네, 네. 예, 사실, 아무런 전공 과목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와서 연구 참여를 진행하다 보니까, 막 엄청 깊은 수준의, 굉장히 막 멋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지는 못해요. 뭐, 당연히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은 있고요.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 그래도 최대한 좀 많이 배워갈 수 있도록, 뭐, 담당하시는 교수님이나 아니면 같이 조교로 활동하는 대학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연구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 중에 조금 또 빠르게 너무 막 깊은 전공 지식을 학습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스스로 찾아보고 조금만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이만 요구되는 어떤 아이템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과 같이 빠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새내기 연구 참여 같은 걸 할 때 보통 학생들이 한 3인 1조, 4인 1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학생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같이 그룹핑 돼서 진행하다 보니까 뭐 어떤 실험 같은 것도 막 열심히 해서 오히려 지식으로 먼저 배우고 실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많은 실험 활동 같은 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역으로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좀 종종 봐왔던 것 같아요. 근데 새내기 연구 참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학과에서 교수님들한테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학과에서 학생들한테 강제하지 않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뭐 서로 원하는 그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같이 이루어지는 활동이어서 또 굉장히 뭐 즐겁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실제로 새내기 연구 참여를 참여했는데요. 되게 뭔가 학교 수업 시간에는 배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실제로 경험을 해본 학생들의 이야기도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시연이랑 찬이 중에 전작과 세연참을 해본 학생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새내기 연구 참여는 우리 포스텍에서만 진행하는 정말 독창적인 프로그램이니까 만약에 포스텍에 오게 된다면 꼭 한 번쯤은 참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실시간 질문은 여기까지 마감하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는 학생들께서 사전에 미리 준비해 주신 질문들을 위주로 답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저희 엘리트 부원들 위주로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물리를 좋아하지 않으면 전자전기공학과 학부생 때 공부가 힘들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준 친구가 있는데요. 이건 혹시 찬이가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도 사실대로 말하자면 고등학교 때 물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싫어했다에 가까운 그런 쪽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텍에 와서 전자전기공학과에 오게 된 계기는 일단은 전자과가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총 6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물리의 기초 지식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과에서 필요하겠지만 물리 이제 보통 고등학교 때 물리에서 어렵거나 좀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이 많이 나오는 데가 아무래도 좀 역학 이런 거 심화 문제들 풀 때, 전자기 심화 문제들 풀 때 그럴 때 이제 다들 멘탈이 나가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종류의 지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과에서는 크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의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들을 다른 뭐 AI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기법들을 적용시켜 나가는 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물리를 크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이 전자과에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을 접는다는 거는 좀 별로 좋진 않은 말인 것 같고 그대로 전자과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대학교에 와서 실제로 공부를 해보니까 뭔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뭔가 뭐 1등급을 위한다거나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었던 경험들보다는 뭔가 개념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해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대학교에서 좀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으니까 저희 답변 참고해서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포스텍에 오르면 성적은 정말 좋아야 되니까 이 점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아마 이 자리에 뭐 과학고, 영재고 혹은 일반고를 다니고 있는 다양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포스텍은 아무래도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다 보니까 일반고를 나온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문은 일반 고등학교죠. 일반 인문계 출신 학생들도 포스텍에서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혹시 우리 두 친구는 출신 고등학교가 어떻게 되죠? 저는 사실 과학고를 나와서 네. 근데 약간 과학고에 나온 입장에서 그 학교의 공부를 돌아보면 1학년 때는 확실히 조금 일반고 친구들보다 공부하기 편했던 것 같긴 해요. 그 이유가 저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는 느낌이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수업을 따라가긴 했었는데 2학년 때부터는 딱히 제가 과학고에 나와서 공부에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부터는 누가 더 수업을 잘 듣고 열심히 참여하는지가 뭔가 학업을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결정하는 것 같아서 과학고 친구들이 좀 더 편할 것 같다는 1학년 때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혹시 찬이도 과학고 나왔었나요? 저도 일단 과학고를 나왔긴 했는데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저희 학교는 일단 저희 포스텍은 1학년 때는 단일 계열로 들어왔다가 2학년 때 이제 전자과란다. 학과 선택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전자과를 원하는 학생들은 전자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시연이가 말했던 게 1학년 때까지 이제 과거의 지식이 좀 도움이 된다고 하셨죠. 그 말은 즉 2학년 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전공 수업 때는 과거의 지식이 하등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일반고 학생도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는 네, 일반고 출신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여기 이 자리에는 지금 과학고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 무슨 영재고랑 과학고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일반고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자면은 뭐 학교가 아무래도 영재고나 과학고를 졸업한 친구들이 많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일반고 학생들도 충분히 많이 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이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꼭 그 학생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지만 학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친구들을 위한 SMP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뭐 다양한 멘토링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학교에 오기만 한다면은 적응에 대한 문제는 정말 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뭐 1학년 때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잘 따라가면서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면은 뭐 학업이 너무 어렵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참고로 이제 저도 일반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포스텍 입학했었고요. 뭐 모든 답변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과학고나 영재고 나온 학생이 대학교 1학년 때 조금 편한 이유는 당연히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에 대한 선행학습을 고등학교 때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편할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에 본인이 새로운 지식을 얼마나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또 그렇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어떤 학업적인 역량을 얼마나 잘 길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뭐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했느냐에 따라서 뭐 정량적인 수치가 갈라진다거나 비교가 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도 우리 포스텍을 졸업하셨기 때문에 뭔가 졸업생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고 슬슬 시간을 맞춰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자전기공학과는 인원이 많은 걸로 아는데 학생 복지가 잘 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사전에 받았어요. 이거는 학생회장인 제가 답변을 해드리자면은 물론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뭐 돌아오는 2학기에는 코로나 상황을 봐서 지금 MT도 기획하고 있고 우리 포스텍은 물론 전자과가 사람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는 그래도 사람이 훨씬 적으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뭐 교수님과 만나는 간담회 시간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MT 그리고
뭐 지금은 생각이 안 나지만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포스텍이 전국에서 학생 1인당 받아가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합쳤을 때 가장 돈이 많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 복지에 대한 부분은 저와 교수님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걱정보다는 기대를 좀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은 여기까지 답변해 드리는 걸로 하고 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세 분 교수님들께 마지막 한마디씩 부탁드리고 시간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정윤영 교수님부터 간단하게 오늘 뭐 소감이라든지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작년에 이어서 또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뭐 내년에는 다음 겨울방학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직접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겠죠? 네, 모두들, 본인들 진로 결정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행사 진행한, 우리, 학생들도 너무 수고 많았고요. 학과나 뭐 우리 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우리 학생단체나 뭐 학과 사무실이나 아니면 입학팀에 부담 갖지 말고 질문 주시면 아마 친절하게 다 답변 잘 해주실 거예요. 모두 즐겁고 행복한 고등학교 학창 시절 마무리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전요셉 교수님의 말씀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질의응답 시간 보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뭐 아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대답드리고 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정말 전작과에는 다양한 기회가 많이 있고 특별히 그런 기회들이 뭐 이론을 공부하는 부분이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산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심이 가는 영역 그리고 내가 좀 더 잘하고자 하는 부분을 고등학교 시절에 잘 결정을 한 다음에 또 용기를 내서 또 본인 전공에 맞는 걸 선택할 때 또 전작과도 한 번씩 이제 고민을 해보고 또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고 또 특별히 이렇게 자리 마련해서 수고해준 모든 엘리트 부원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재호 교수님께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막 사실 제가 그 대학교 막 지원하고 이럴 때는 제가 막 소식에 어둡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막 그 학교들에서 어떤 것들 가르치는지 막 관심 가지고 이렇게 막 찾아보고 제가 그러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찾아와 주신 게 너무 막 신기하고 막 고맙고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다들 와주시고 막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다들 뭐 포항에서 뵐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 전자과에서 뵐 수 있게 됐으면 더 좋겠고 네, 그래서 같이 즐거운 포항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교수님 모두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행사를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신 미래 포스테키안 여러분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세 분 교수님, 그리고 방송 준비와 행사 준비를 담당해주신 우리 엘리트 부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우리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혹시나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나 질문들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엘리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DM을 남겨주시거나 아까 정윤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교수님들께 메일을 드려도 좋고 혹은 입학팀으로 전화를 걸거나 그렇게 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나중에 꼭 포스텍에서 뵀으면 좋겠고요. 저도 실제로 고등학교 때 이공계학과 대탐험에 참석했었는데 이 시간이 포스텍을 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도 이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나중에 포스텍에서 만나게 되면 저희가 맛있는 밥 한 끼 꼭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전자전기공학과 20학번 학생회장 김민수였으며 진행을 맡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들 좋은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